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기존에 판매 중이었던 헌터 27피트 요트 소개를 해드릴게요. 저희가 판매하는 판매 리스트, 박앤세일 리스트 두 번째 헌터입니다. 요 배 같은 경우는 가격이 현지에서 판매가 되는 가격, 국제시세라는 게 배들은 보통 있죠. 메이저 브랜드들의 배들은 있는데 국제시세가 대략 보면은 3만 불에서 3만 5천 불 정도는 가요. 비싼 건 4만 불도 가고 하는데 그거 환율 대입해 보면 대략 4천만 원 후반은 무조건 갑니다. 최소 그 정도 이상은 가고 5천, 6천만 원까지도 가는 배가 요 헌터 27피트입니다. 국제 시세는 구글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. 근데 거기다가 그 해외에 있는 배를 대금 지급을 하고 그 배를 가지고 들어오려면 운송료 들어가죠. 거기다가 멀리 있는 배들은 핸들링 차지라 그래서 메인 마스트를 뽑고 이 배를 최대한 부피를 줄여야 운송료가 작게 나오기 때문에 그 작업 비용이 핸들링 차지라는 명목으로 붙게 됩니다.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. 미국 같으면 미국의 핸들링 차지가 헌터 27피트의 메인 마스트를 분해를 하고 shipping을 위한 준비를 한다. 그럼 보통 요즘에는 한 4,000불 정도는 청구를 할 겁니다. 최소 4,000불이면 그것만 해도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. 그 정도 돈이 핸들링 차지라고 그 비용이 들어가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그것들을 다시 조립을 해야 됩니다. 이때 또 조립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. 조립 비용도 크레인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비용이 못해도 5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. 해서 국내에 있는 배를 특히나 세일 요트는 구입을 하시면 유리한 이점이 조립 비용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. 거기다가 요런 배들이 쉬핑, 운송료도 꽤 나가는 편입니다. 부피가 있고 정형화된 게 아니다 보니 모터보트들보다 요트들이 더 그 정형화가 되지 않는 것들이 킬도 있고 많이 아래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선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막 자꾸 눈덩이처럼 붙어서 해외에서 지금 이 같은 스펙의 배를 수입을 하신다 그러면 대략 못해도 제 예상으로는 8천에서 1억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를 줘야 되는 거죠. 외관의 모습은 이 정도로 보입니다. 비밀 상태는 좋은 편입니다. 그리고 뒤쪽에 이거 오너스 체어도 이렇게 설치가 2개가 되어 있습니다. 양쪽에 요 조타대에 앉았을 때 시야가 앞쪽이 가릴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을 보완을 해줄 수 있고 장거리 항해할 때 이 오너스 체어가 많이 그 개방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좋습니다. 시야 같은 것들이요. 그리고 뒤쪽 공간은 요 칵핏이죠. 칵핏 공간은 대략 성인 6분 정도가 크게 문제없이 이제 운전자까지 포함한 7분 정도가 뒤에 앉아서 세일링 하시는데 문제가 없는 5분이겠네요. 뒤에 저기 조타석에 한 분이 또 앉아 계시니까 선장님 이렇게 5분은 아주 편하게 6분이 타도 큰 무리가 없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입니다. 그리고 헐 상태 중요한데 헐 상태 보시면 비치는 게 로프 같은 게 비치는 게 보이실 거예요. 헐 상태도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. 지금 광택을 한 지는 1년 3개월 요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고요. 이 상태에서 광택을 한번 진행한다 그러면 겔코트의 좋은 점이 그거예요. 그 겔코트를 쓰면 그 깊이감 같은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우레탄 칠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겔코트를 했을 경우는 광택을 한번 밀면 요 옆쪽 헐에도 지금 보면은 팬더라든지 루프가 헐에 반사가 되는 게 보이거든요. 영상에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광택 한번 하면 새 것처럼 다시 거울처럼 빛이 나는 게 겔코트입니다. 그래서 지금 헐 상태는 굉장히 좋다. 그리고 요 배의 장점은 메인 세일하고 집 세일이 둘 다 펄링입니다. 메인 세일은 메인 마스트 내부에 말려있는 펄링이고 2가지 펄링이 들어가 있는데 펄링이 좋은 점이 싱글핸드 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. 펄링이 없으면 요 세일들을 레이지 잭이라 그래서 요 옆에 배 보이십니까? 메인 세일의 붐의 주머니 같은 게 있죠. 여기도 메인 세일 붐에 주머니 같은 게 있고 그 안에 세일이 말려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. 저걸 일일이 저 주머니를 벗겨서 그 주머니 안에서 메인 세일 헬리아드라 그러죠. 그 줄을 내려서 줄을 걸고 위로 당겨 올리고 내려서 다시 저 주머니 안에 집어넣어야 되고 그걸 닫아줘야 되고 지퍼를 요런 그 시간들이 많이 걸리죠.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얘기는 노력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. 메인 세일 펄링이 되면 루프만 당기면 됩니다. 루프만 하나만 당기면 메인 세일이 요 메인 마스트 안에 말려 있거든요. 롤러처럼 해서 말려 있는데 그게 나와버려요. 굉장히 유리합니다. 혼자서 세일링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. 그리고 이 배는 집 세일 펄링까지 들어가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세일보트들이 보면 대충 제가 보여드릴게요. 주변의 배들의 상황이 어떤지 이런 식으로 보면 집 세일은 펄링을 쓰는 배들이 많은데 메인 세일을 펄링을 쓰는 배들은 극히 드물어요. 많지가 않아요. 집 세일 펄링에 비해서. 그 이유가 집 세일 펄링보다 메인 세일 펄링을 그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메인 마스트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메인 마스트 내부가 복잡해집니다. 롤러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. 집 세일 펄링보다 몇 배 정도 더 올라가거든요. 메인 세일 펄링을 옵션을 넣으면. 그래서 메인 세일 펄링은 비싸서 잘
현실적으로 선택하기가 어려운 옵션입니다. 근데 이 배는 그 27피트 핸들링하기 굉장히 좋고 메인 세일 펄링까지, 집 세일 펄링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싱글핸드에 아주 최적이다. 야간에 놀기도 좋습니다. 이 마스트를 따라서 스프레더 쪽으로 보시면 스프레더 라이트가 저렇게 달려 있어요. 야간에도 저 등을 키면 데크 공간이 어느 정도까지는 밝기를 유지를 합니다. 그래서 야간에 놀기에도 좋아요. 헌터는 다른 배들하고 유독 다른 점이 배 폭이 넓은 편입니다.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. 크기에 비해서. 요 정도 넓이는 보통은 30피트급 이상으로 가야 보통 이 정도 폭을 쓰는데, 같은 크기의 배에 비해서 폭이 굉장히 넓게 나오는 배가 헌터 모델들의 공통점입니다. 헌터사의 그 배들의 공통점. 길이는 좀 짧은 편이지만 실내 공간을 크게 뽑을 수가 있고, 데크 공간도 같은 크기 배에 비해서는 더 넓어지는 장점이 있죠. 그리고 배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 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게, 배가 입문할 때부터 커져 버리면 배를 타고 나가는 게 부담이 돼서 나가지를 못해요. 결국은 배가 아무리 좋아도 나가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편할 수 있겠죠. 물론 배가 크면. 문제는 출항과 입항을 해야 되는데, 그때 결국은 사람이 손으로 묶어야 되거든요. 뭐 1억짜리 배가 됐든 10억짜리 배가 됐든 심지어 100억짜리 배가 되면 그게 더 힘들어지죠. 배가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지니까 혼자서 그 배를 묶을 수가 없어요. 100톤 되는 배를 어떻게 혼자 묶겠습니까? 물론 취미로 그렇게 타지도 않지만 한국에서는. 하지만 이 작은 배들은 혼자서 조금만 힘을 주면은 웬만한 힘으로는 다 이렇게 핸들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배들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. 작은 배를 타고 항해 스킬을 좀 늘려서 큰 배로 크기를 올리는 게, 그게 보통의 일반적인 과정이죠. 그래서 이 배는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배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게다가 이 배 오토파일럿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아시는 분들은 이미 딱 보이시겠지만 이제 배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배 좀 올라탔는데 오토파일럿이 요렇게 레이마린 걸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신품 설치했고, 이게 설치는 대략 한 2년 전에 설치를 한 것 같아요. 오토파일럿 하나 있으면 얼마나 이게 좋은지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. 다시 전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전원이 꺼지죠. 오토파일럿 설치되어 있다. 그리고 여기 뎁스메타 정상 작동을 하고 있고요. 옆에는 스피드미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요거는 스피드미터는 시간이 좀 지나면 대수속력을 재는 임펠러가 있는데, 그 임펠러가 물레방아처럼 돼 있어서 그게 좀 굳어버리는 경우들이 잦아요. 해서 요것들은 산 거를 했을 때 꼭 그 유지보수를 해줘야 됩니다. 따개비라든지 해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제거를 매번 해줘야 됩니다. 요 뒤쪽 보시면 쇼파워 인입구 있고, 요 항해드 냉온수 샤워기 설치되어 있습니다. 밖에서 냉온수 여부수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바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외부에서 샤워를 할 수가 있죠. 자, 그리고 여기는 수동, 반대쪽에 수동 빌지 펌프 핸들을 꽂아서 빌지 뺄 수 있는, 여기 벤틸레이터 하나 달려 있고, 요 배도 보시면 뒤에 스위밍 플랫폼이 있어서 물놀이 하기도 좋아요. 요거 텔레스코픽이거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뽑히는, 해서 물놀이 할 때 이렇게 내리고 물속에 이런 식으로 담그면 물에서 굉장히 편하게 올라와서, 물놀이 끝나고 올라올 때 손잡이 없으면 안 되죠. 손잡이 달려 있습니다. 요 잡고 그대로 올라와서 샤워기를 뽑고 샤워기로 샤워를 간단히 밖에서도 할 수 있는, 온수까지 나오니까 좋죠. 그런 구성입니다. 여기 오너스 체어는 보시면 요 티크로 마감이 돼 있어요. 티크는 지난 영상에서도 얼마나 비싸고 고급인지 말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요거 언제든지 새 것처럼 돌릴 수 있는 겁니다. 겔코트랑 같은 성격이라 보시면 돼요. 겔코트도 언제든 광택을 한번 내주면 새 것처럼 되살릴 수가 있다. 티크도 마찬가지로 살짝 샌딩만 한번 해주면 언제든 새 것처럼 그 물성이 바로 나와버립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칵핏에서 바라보는 시야는 요 정도가 되는데, 지금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전방을 바라보며 칵핏 그 운전석 선장석에서 바라봤을 때 이 정도의 시야가 나와요. 근데 오너스 체어에 앉으면 이 눈높이가 얼마큼 올라가냐면 저 요만큼, 개방감의 차이 보이십니까? 자, 그리고 앞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. 앞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. 요렇게 이 정도 공간. 그리고 뒤쪽은 비미니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돼 있어서 한여름 태양에서 세일링하기에도 나쁘지 않죠. 그 비미니도 가격 제대로 된 원단으로 만드는 견적을 받아 보시면 아실 텐데, 요것도 하나 만들라 그러면 요 정도 크기면 주문 제작하면 최소 100에서 150은 갈 겁니다. 상태가 나쁘지 않은 비미니 달려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되고, 이 오너스 체어 옆에는 컵홀더가 이렇게 양쪽으로 하나씩 다 달려 있습니다. 세일링할 때 음료 같은 거 꽂아서 계속 드시면서 편하게 갈 수 있고, 여기 이제 메인 계기가 있어요. 메인 계기라고 하기보다는 그 엔진 관련 계기인데, RPM 게이지, 연료 게이지, 그리고 요거는 빌지가 찼을 때 하이워터 알람, 그 빌지가 찼을 때 경고를 시각과 청각으로 둘 다 그 빌지랑 요 빨간등이 표시가 되고 소리도 나는 이런 거 달려 있습니다. 키온을 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. 연료량과 이 각종 그 경고등들이 전등이 되고, 시동을 걸면 요 RPM 게이지 올라가겠죠.
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시동도 지금 거의 한 2-3주 만에 거는데 스타트를 하자마자 바로 시동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. 엔진 상태 이따 엔진룸도 보여드리겠지만 엔진 상태 좋습니다. 알람도 정상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테스트하면은 소리와 불이 다 들어오죠. 요거 있으면 좋아요. 요거 있으면 좋은 게 그 항해 중에 혹시나 빌지가 찰 수가 있어요. 하부에. 그걸 모르고 이제 뒤늦게 인지를 하면 물을 빼는데 골든타임이라 그러는 그 시간을 놓쳐서 배가 점점 침수가 더 빨리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 바로 요거를 운항하는 사람이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해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이게 아직도 기능이 작동이 되는 배들이 중고 배들 중에는 많진 않은데 요 배는 현재까지도 정상 작동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, 칵핏에 보시면 요 옆쪽에 스로틀 레버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. 폴리싱이 아주 예쁘게 돼 있죠. 자, 이제 외관은 어느 정도 봤으니 선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선실은 자, 들어가 보겠습니다. 미국 배들 헌터의 특징이 선실 입구가 다른 그 크기에 비해서 공간이 넓은 편입니다. 해서 드나들고 나갈 때 굉장히 좋아요. 개방감도 좋고, 일본 배들은 보통 보면 이 선실 입구가 굉장히 좁거든요. 그리고 전기와 가스가 겸해서 같이 되는 스토브가 들어있어요. 전기는 이쪽 핫플레이트가 있고, 가스레인지라고 얘기하는 거 가스레인지 달려 있습니다. 아래쪽 보시면 전자레인지 220V용 국내에서 장착한 전자레인지 달려 있고,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게 수납장이 있습니다. 개수대에 보시면 여기 온수와 냉수 각각 조절할 수 있는 워터탭 달려 있고, 볼도 제법 깊은 편이라 간단한 데이세일링 쓰시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구성입니다.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요거 재밌어요. 요 고급 배들의 공통점이 비싼 배들의 특징이 이런 것들 세세하게 하나씩 있는 것들인데, 주방에서 뭔가를 만들거나 음식을 하고 나면 쓰레기들이 많이 생겨요. 뭐 음식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뭐 포장지 벗긴 그런 쓰레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식할 때 보면은 많이 굴러다니죠, 이 위에서. 이 가뜩이나 좁은 이 배에 있는 이 갤리에서 음식 그 쓰레기들이 이 갤리를 뒤덮어 버리면 음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. 해서 요렇게 빌트인 쓰레기통 있는 배들이 가끔 있습니다. 요 배도 빌트인 쓰레기통 요런 식으로 있어서 깊이도 요런 식으로 꽤 됩니다. 요 위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, 깔끔하게 쓸 수 있게 이렇게 빌트인 쓰레기통도 달려있고, 그리고 옆에 보시면 TV 붙박이로 달려있고, 여기 냉장고도 있습니다. 자, 여기 갤리 쪽 공간을 보시면 냉장고가 안 보이죠. 자, 갤리 쪽에 냉장고도 같이 빌트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냉장고 위치는 싱크대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당겨서 뽑아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요 냉장고 포함되어 있습니다. 실내 크기를 가늠하실 수 있게 175cm 성인 남성이 섰을 때 이 정도 머리 공간이 나옵니다. 그리고 입구에서도 미국 배 특징, 입구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를 펼치고 편하게 들어와도 문제가 전혀 없다. 뭐 숙이고 할 필요 없습니다. 화장실도 보시면 샤워를 할 수 있고, 요만한 사이즈 배들이 샤워를 할 수 있는 배들이 잘 없죠. 크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넣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. 근데 헌터 요 배는 다른 같은 사이즈 크기의 배들보다, 일반적인 배들보다 폭이 넓은 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여유가 그래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. 샤워실에도 서도 샤워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. 이렇게 수도꼭지를 뽑아서 이렇게 샤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안 쓸 때는 요 다시 넣어가지고 세면대 손 씻는 역할로 쓰는 겁니다. 겸해서 같이 쓰게 돼 있어요. 개수대 아래쪽 보시면 여기 수납 공간이 또 이렇게 있어요. 정비도 할 수 있고 겸해서 수납도 할 수 있는 요런 공간들이 있어서 정비성도 좋은 편이고 수납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채광창이 있습니다. 화장실은 뭐 볼일 보고 있는데 밖에 보이면 안 되니까 불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.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되어 있고, 그리고 요 위쪽에 보시면 조명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. 거실에서 수납장이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짐이 많이 들어 있는데 수납을 이렇게 할 수 있다. 그리고 소파 공간의 크기는 요 정도, 꽤 큽니다. 이게 엉덩이가 다 안 닿았는데도 무릎 여기 안에 정강이라 그러죠. 요게 완전히 닿아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요 정도 공간이 됩니다. 충분한 소파. 미국 배들 좋은 게 뭔가 좀 다들 크고 폭신하게 돼 있어요. 이게 굉장히 편해요. 이 정도 쿠션감 나는 배들은 꽤 고급인 배들 말고는 잘 없는데 이 배는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. 편합니다. 여기서 필요하실 때는 누워서 주무실 수도 있겠죠. 이런 식으로 발을 뻗고 자도 공간이 이만큼 남습니다. 위쪽에 이만큼 남아서 충분히 주무실 수 있고, 이게 폭도 좁지가 않아서 주무시는데 크게는 지장이 안 되겠네요. 그리고 이 아래쪽 보시면 자동 밀지 펌프 설치가 돼 있고, 그리고 이 테이블 들어올려서 필요하실 때는 넓게 쓸 수 있고, 실내는 굉장히 커요. 같은 크기에 비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, 이 크기에 비해서 넓은 실내 공간에서 6명 정도가 앉아도 전혀 부대낌 없이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테이블도 이게 팔을 뻗었을 때도 끝이 다 닿지가 않는 정도이기 때문에, 반대쪽은 더 길죠. 좁아지긴 하지만 더 길기 때문에 음식을 제법 많이 올려놔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. 6명이 써도. 그리고 요것도 회전도 됩니다. 요런 식으로 회전도 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돌려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쓸 수도 있고 길게 쓸 수도 있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쓰면 됩니다. 그리고 이게 앞방이 있는데
뒷방 같은 경우는 여기 쿠션이 이런 식으로 접히게 돼 있습니다. 그 방에서 주무실 때는 이 상태로 잘 수가 없죠. 길이가 부족하니까. 그때는 침대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펼쳐서 이용을 하시면, 한번 누워볼게요. 두 분은 힘들겠지만 한 분은 이런 식으로 주무시면 이렇게 펼쳐도 이만큼의 공간이 남아요. 그러니까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굳이 주무신다 그러면 크게 문제될 건 전혀 없어요. 머리 공간도 이만큼 남아있기 때문에. 좀 더 올라가 버리면 발이 안 닿거든요. 제가 지금 머리도 이 끝까지 넘치질 않고 공간이 많아요. 옆쪽으로도 팔을 펴도 이만큼이 남습니다. 그러니까 어린이하고 성인 한 분 주무시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. 또 보시면 되고요. 안 쓸 때는 소파 공간을 써야 되니까 요걸 또 접게 돼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등받이로 써도 되고, 아니면 완전히 이렇게 펼쳐놔도 되고,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. 반대쪽 공간도 지나가면서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편하게 이렇게 앉아도 공간 이만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이게 여러 명 쓰기 좋아요. 배 수납 공간도 정말 중요합니다. 짐이 수납이 되지 않으면 짐들이 굴러다녀서 배 생활이 쾌적할 수가 없어요. 수납 공간 중요한데 배 크기가 작아지면 수납 공간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. 그럼 실제로 쓸 수 있는 수납 공간을 배치를 잘 해줘야 되는데, 어떤 배들은 소파 밑에 수납 공간이 있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쓰기가 굉장히 불편한 배들이 많아요. 근데 요 헌터 27피트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이렇게 소파를 살짝 들어 올리면 힌지까지 이렇게 다 달려 있어서 서스로 돼 있는 힌지, 요 들어 올리면 그냥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습니다. 편하게. 어렵지 않죠. 소파 한번 들어 올리고 문만 이렇게 열어버리면, 문 따로 놀지도 않고 다 고정이 돼 있으니까 쓰기 좋고, 공간도 굉장히 큰 편이에요. 웬만한 백팩 하나 들어가고 공간이 남습니다. 이게 작은 수납장이고, 큰 수납장은 더 크죠. 훨씬 큽니다. 웬만한 이제 등산 가방 넣어도 충분히 수납이 될 정도의 공간이에요. 이런 식으로 수납이 가능합니다. 끝나고 나면 이렇게 소파 집어넣으면 수납 끝났잖아요. 뭐 어려울 게 없어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소파 밑에 수납장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. TV 아래쪽에는 이렇게 또 콘센트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. 커버까지 달려있죠. 마감이 좋은 거예요. 이렇게 220V도 이 소파에서 앉은 채로 뭐 노트북을 쓴다든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. 그때 저기서 선 막 연장선 쓰고 할 필요 없이 바로 전원 연결해서 뽑아 쓰면 됩니다. 자, 이번에 뒷방입니다. 뒷방은 이렇게 문 달려 있고, 요 손잡이 같은 경우 요런 게 이제 고급 배들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들인데, 이거 페코 정품입니다. 페코 정품 손잡이 가격만 해도 뭐 10만원, 20만원대가 훌쩍 가버리죠. 요거 순정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열면 요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죠. 그리고 위쪽 보시면 여기 등이 하나 달려 있고, 섰을 때 머리가 전혀 닿지 않습니다. 머리 위에 여유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들어가면은, 자, 요런 식으로 들어가서 뒤쪽에 방이 있는데, 요 앞쪽에는 요런 앉을 수 있는 소파 같은 개념의 요런 거 하나 달려 있고, 들어가서 제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우선 방에서 앉지를 못하면, 그리고 앉는다고 해도 이게 구부정하거나 불편하게 앉아버리면 굉장히 답답해요. 근데 여기 이 배는 보면 요 공간이 높아요. 이쪽이 해서 허리를 완전히 세우고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기대 앉아도 좁아 보이지 않죠? 충분합니다. 거기다가 요 위에 또 창이 하나 있어요. 스카이에치가 있기 때문에 비상 탈출용으로 만드는 그 복귀 때문에 만들 수밖에 없는 창인데, 배치를 잘한 거죠. 적지적소에. 요쪽으로도 위에 시트를 열고 보면 하늘이 보여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외부도 바라볼 수 있고, 이게 답답함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지고 개방감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죠.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,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좋습니다. 그리고 침대 크기는 요거 하나가 슈퍼 싱글 정도 될 것 같아요. 크기가 두 개 하면은 침대 크기가 꽤 커집니다. 제가 한번 누워 볼게요. 안쪽 공간에 이렇게 누워 보면 발을 완전히 닿지 않고 발이 약간 지금 바닥에서 떴습니다. 뜬 상태인데도 위에 보시면 공간이 이만큼이 남아요. 그 바닥에 완전히 발 붙인다 그러면 더 뜨겠죠. 요 정도 공간이 뜹니다. 그래서 폭도 보면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. 요 정도로 약간 벌리고 있어도 괜찮아요. 이 상태에서 옆으로 한번 뒹굴 해볼게요. 뒹굴 이렇게 해도 반바퀴를 돌았는데도 요만큼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. 해서 성인 두 분이 주무시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. 충분하다. 그 뒤에 보시면 여기 메인 AC 차단기가 있습니다. 220V.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차단을 시켜줄 수 있는 차단기가 이렇게 순정으로 달려있는 그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, 레인마린 오토파일럿 컴퓨터 액추에이터 컨트롤러 유닛이 여기 달려있고, 시터크 컨버터들 달려있고, 그 일렉트릭 컴파스 달려있습니다. 요 레인마린 오토파일럿 장비만 해도 부품값만 요즘에 살라 그러면 한 300 정도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. 최소 300 정도. 거기다 설치비는 별도인데 설치비 비싸죠. 오토파일럿 그것들 설치가 돼 있다. 요것만 해도 적어도 한 400에서 500만원 정도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한 2년 전에 신품으로 단 거기 때문에 배 연식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새거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. 뒷방입니다. 뒷방에 요 배터리 셀렉터 하고 퓨즈를 대용해서 쓸 수 있는 요 트립이 되면 톡톡 튀어나오는 차단기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DC 메인이 여기 하나 별도로 있고, 퓨즈 없이 요 방식을 쓰면 되게 좋아요. 뭔가 전선에서 로드가 걸렸을 때 그게 끊어지면 퓨즈를 갈아 껴야 되는데, 근데 요것들은 요게 그냥 튀어나온단 말이에요. 튀어나오면 눌러만 주면 다시 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유리하고 유용하고 편합니다. 그리고 앞쪽으로 조금 보시면
바닥을 따라서 올라가면 이렇게 DC 작게나마 스위치 패널이 존재를 합니다. 위에서부터 뭐 앵커라이트, 스티밍 라이트, 내비라이트, 인스트루먼트, 워터펌프, 빌지 펌프, 그 다음에 오토 빌지. 요거는 기본적으로 빌지 펌프가 오토 자동으로 작동이 되게 돼 있지만 필요시 요 스위치를 누르면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동을 하거든요. 지금 수동으로도 이 빌지 펌프를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. 오토 빌지 펌프만 가지고는 바스켓에 고여있는 맨 아래쪽까지 빌지를 퍼내지를 못해요. 그때 요걸 이렇게 써주면 바닥까지 최대한 퍼낼 수가 있죠. 그러고 요게 간혹 그 오토 빌지 펌프들이 빌지 펌프 스위치들이 고장이 납니다. 시간이 지나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. 저희가 배를 40대 넘게 운영을 해봤지만 그거 시간 지나면 결국 고장이 나더라고요. 그 정도의 차이지 시간의 차이고, 그런 경우에 빌지 펌프 스위치가 고장이 났을 때 요 버튼을 누르면 바로 물을 퍼낼 수가 있다. 그러고 옆쪽에 보시면 AC 스위치 패널이죠. 이 DC와 AC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 있고,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 차저 온오프를 할 수 있고, 아래쪽은 온수기 요 비싼 거 들어가 있어요. 마린코 제품이었나 이따 볼 텐데, 온수기 가격만 마린용 제품만 100만 원 정도 넘어가거든요. 그거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엔진을 어느 정도 옆쪽에서 엔진 점검을 위해 액세스할 수 있는 엔진 점검용 해치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입에 바닥을 보시면 바닥 마감이 이렇게 정말 요트 바닥, 요즘 많이 유행하는 요트 바닥, 그 장판 말고 진짜 실제 요트 바닥, 라군이나 베네트도 요 똑같은 요런 형태의 바닥들을 많이 씁니다. 요 그대로 쓰고 있어서 바닥 가격만 해도 가격이 꽤 나갑니다, 이건. 자, 그리고 엔진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엔진 상태랑 그런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계단을 들어 올리면, 뒤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죠. 계단을 들어 올리면 엔진 쪽으로 들어가기에 굉장히 편한 이 정도 큰 점검 공간이 나와요. 엔진 상태는 뭐 요 정도 상태, 엔진 상태는 나쁘지 않다, 꽤 괜찮다, 저희가 쓸 때도 전혀 문제된 적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온수기 요거 가격 검색해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. 마린용 온수기는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. 그 이유가 요 엔진의 열만을 가지고도 온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. 엔진에 들어가는 그 순환하고 있는 냉각수가 온수기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. 그 냉각수 라인이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인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. 엔진의 뜨거운 냉각수가. 그럼 온수기 안에 코일이 있어요. 그 냉각수가 지나가는 코일이 있고, 코일 주변에는 온수를 만드는 물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엔진의 냉각수가 온수기로 들어가서 코일을 따라 돌면서 열 전달을 시키고 열 교환을 시키면서 온수기에 있는 물을 적어도 냉각수 온도만큼은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 장치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린용 온수기는 일반 가정용 온수기보다 가격이 4배에서 뭐 많으면 6배, 7배, 8배까지도 비싸지는 겁니다. 요거는 제품이 쿠마 제품이네요. 쿠마 제품이고 5갤런짜리입니다. 요 가격도 검색해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. 너무 비싸서. 국내 들어올라 그러면은 100만원이 뭐야, 100만원 훌쩍 더 들어갈 거야. 한 150만원? 한 200만원 가까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요거 마린용 온수기가 들어가 있어서 운항 중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엔진 열만 가지고도 온수를 쓰시는데 부족함 없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. 굉장한 장점이죠. 그리고 온수기 작동 잘 합니다. 마린용 온수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 설명을 드리면, 마린용 온수기는 엔진 열만 가지고 온수를 만들 수 있는 것만은 아니죠. 전기를 이용해서도 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전기는 AC 전원이 들어와야 됩니다. 우리가 얘기하는 220V 전원.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엔진 열을 가지고 엔진을 시동을 걸고 엔진이 따뜻해지면 그 엔진의 열을 이용해서 온수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, 전기 AC 220V를 공급을 해서 옆쪽에 아까 스위치 패널에 있었죠. 그 온수기 스위치, 그 스위치를 ON을 하면 엔진을 가동하지 않고도 전기로 온수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엔진은 뭐 요 정도로 해서, 엔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워터펌프가 사실 잘 망가지거든요. 그거 정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. 그때 요거 정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록한 흔적들이 있네요. 그러고 그게 아마 한 6개월 전에 요거 정비를 한번, 시워터 펌프는 정비를 했고 백플레이트 패널까지 바꿨을 겁니다. 해서 문제가 크게 될 게 없고, 벨트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교환을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텐션이 신품으로 2개 다 교체를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텐션도 괜찮고 상태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해서 엔진도 뭐 아마 문제가 될 거는, 당분간 문제가 될 고장이 날 거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이 배에 보면 여기 실내에 이렇게 오디오 시스템도 장착이 돼 있고, 오디오 시스템은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고 USB를 꽂아서도 연결을 할 수가 있는 이런 1D인짜리 데크가 빌트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위치는 이렇게 소파 옆쪽으로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
요 스피커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. 양쪽으로. 배에서 창 개방감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. 개방감이 떨어질수록 실내에 있을 때 멀미를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. 멀미를 하지 않는 조건은 두 가지죠. 신선한 바람을 맞는 것과 시야를 넓게 확보하는 것, 먼 곳까지 확보하는 것, 두 가지가 멀미를 막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중요한 요소입니다.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실내로 들어오면 멀미를 많이 하는 이유는 개방감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. 신선한 공기를 맞을 수가 없죠. 요 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창을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달아놓은 편이에요. 요 정도로 긴 창을 달아놨고, 창 위에는 빛을 그리고 그 내부를 가릴 수 있는 요런 블라인드가 요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위쪽에 보시면 투명한 데크 해치가 달려 있어서 여기로 들어오는 빛의 양도 상당하기 때문에 선실 공간을 좀 더 환하게 낮에는 해줄 수가 있고, 개방감도 하늘이 보입니다. 이렇게 보면 지금 외부가 이런 식으로 외부가 보이거든요. 하늘이 보이죠.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방감도 좋아집니다.